네, 정말 남북관계 어렵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인데, 그래서 이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서 여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먼저 우리 박성민 대변인께 여쭤봐야겠죠. 이 종전선언 결의안,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필요성을 따지기 이전에요. 네. 일단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기존부터 생각을 해오셨던 의원님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당내에서 이제 남북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특히 지금 이런 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예.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스탠스는요. 북한과의 긴장 상태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인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그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 결의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천하람 위원은 필요하다, 지금은 아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아니죠. 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뭐 저희 당도 포함해서 누가 남북 간의 평화와 어떤 화해를 원치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때와 방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말 대남 군사 도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짝사랑하는 모양새를 너무 보여주는 것은 대북 협상력이라든지 저희 정부의 운신의 폭을 오히려 줄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악수를 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의 뭐 계속되는 대남 비방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는 시각의 여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오늘 좀 비교해서 모아봤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소속한 재개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 시각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요. 박성민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인 이런 평화 공세가 특효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력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북 관계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남북 관계가 흘러왔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긴장 관계도 있었고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때도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 저희가 사실 배웠던 것은 북한에게 꾸준한 신뢰를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것을 좀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구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남한 측에서는 사실 외교적인 전략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전략적 관점 얘기하셨는데 아까 짝사랑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입장이 뭘까요?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나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그때는 뭘 줘야 되는 것인가. 네. 저는 사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좋아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협상의 대상으로서 북한으로부터도 양보를 얻어내면서 이렇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다 주겠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북 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다 같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과연 우리의 이런 행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마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은 왜 저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뭐 멸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해도 왜 자꾸 이렇게 뭘 주려고 하나.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의 신뢰 프로세스라는 점에서도 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여야 굉장히 지금 뭐 대북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이 갈리니까 지금 제3지대에서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평양 특사 파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직접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의 뭐 평양 특사 이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고요. 그런가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뭐 말씀하신 제3지대에서 제공하는 그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긴급하게 남북 특사를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고 해서요. 네. 좀 이 남북 문제를 좀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자리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 자체는 저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1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조금 약간 심상치 않기도 한데요. 저기 당하고요. 네. 우선 일단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평양 특사 파견 자체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직접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갈수록 너무 강경해지고 네. 우리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무응답이고 예. 뭐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도발하지 않을까 걱정만 서로 쌓여가는 이런 국면이니까 예. 전 누구라도 특사로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이 과연 이제 꼭 안철수 대표님이어야 하느냐는 예.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지만 남북관계 해법 참 쉽지 않고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